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오전 12시 43분, 그러니까 밤 12시 43분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번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방송을 켰었는데, 제가 조금 흥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하는 바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물어보셨던 분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서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래 레파토리대로 환율하고 이렇게 시황 보고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빠르게 할게요. 크게 볼 거 없으니까. 네. 환율입니다. 네. 환율 같은 경우는 13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쪽에서는 방향성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예상하지 마세요. 몰라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 평가라는 건 비싸졌을 때 반대로 꺾이는 걸 준비를 해야 되고 싸졌을 때 반대로 올라가는 걸 준비를 하는데 이 가격은 지금 현재 적정 가격대,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수렴하겠죠. 그래서 1300에서 안정화가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중시들의 단타라든가 순환매 장세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2월달에 드렸었고요. 3월달에도 3월달은 반등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금은 뭔가 방향성을 결정하기에는 뭔가 이위든 아래든 좀 섣부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은 이제는 한쌤이 도사가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죠? 두 번째, 오늘 가스가 조금 반등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가스가 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업보다는 말씀, 그리고 저 때문에 가스 사셨던 분들에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가스는 그래도 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가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그 조기 청산이라는 그 ETN의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지금 그게 걱정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나스닥 넘어가겠죠, 간단하게.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여기서 쇼각을 또 하기 때문에 크게 하락이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 자리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공방분들에게 여기서 반등이 다시까지 등장을 했는데, 사실 요런 비슷한 흐름들 여러분들이 어추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요런 모습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가면 저희를 좀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동안 금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지금 계속 증시를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금 가치를 운운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그래도 비트코인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지금 알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단타로만 하시고, 오늘 뭐 엘프가 수익이 났다라고 감사하다고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정말로요. 그분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딱 보면 아이디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엘프는 한 번쯤은 더 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낮다 하셨으면, 저는 이제 그 어르신 분인 것 같아요. 닉네임이 통나무셨던 것 같은데, 배도를 하시고, 그냥 이 시장의 그 도박 그 마인드를 좀 버리시고, 안전한 시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 말고요. 코인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특히나 마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위험하다는 말을 언제 쓰는지 한번 보시면은, 보통 고점이 근처에 왔을 때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 이게 빠져버리면 반토막 우습게 나는 시장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시황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진행이 되다가 반등을 좀 하다가 4월 달에 조정을 좀, 4월 이제 뭐 한 초중순 정도 되죠. 벚꽃이 질 때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올해가 제가 벚꽃이 피기 전에 이제 3월 한 초중순에 그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올해가 생각보다 벚꽃이 빨리 폈더라고요. 작년보다 2주나 빨리 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벚꽃 질 때나 시기자에 또 시나리오 좀 안 맞습니다. 4월 전 중순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4월 중순 정도에 10일 넘어가서 조정이 좀 나오고, 그리고 뭐 바닥에 나오게 뭐 그래도 우물쭈물쭈물 하다가 뭐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로 한번 슬쩍 들어주고 나서 5월달에 금리 FOMC 한번 있죠. 근데 금리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빠지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뒤로 꺾여서 떨어진 이 시나리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제가 한 80% 확률 정도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디테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요거는 이제 뭐 80%좀 맞나요? 70%, 80% 정도 보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의 나스닥 가격은 비싸다는 겁니다. 나스닥 가격은 비싸고 특히 그 비싼 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유가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저는 애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애플이 지금 비싼 가격이에요. 많이. 그래서 오히려 이 나스닥이 반등할 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요때죠. 메타라든지 우리가 그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세가 돼서 반등이 크게 진행을 할 것이고, 지금은 나스닥은 비싼 가격인데 제가 13,000이한테 이게 되게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13,000인데 조금 여유를 잡아서 13,2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상승의 작업 배팅 하시기보다는 상승은 뭐 손절 짧게 단타 치시는 건 좋습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22평이 깨어지게 되면 그때는 하락이 굉장히 아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때리고 반등 주고 다시 때리는 이 그림. 그래서 이게 22평이 한번 꺾이면서 60평 꺾여 떨어지게 되면 이때 떨어지는 이 음봉은 진짜 이제 이때는 정말 빠지는 흐름. 여기는 제가 이게 빠질 수도 있고 한번 갈 수도 있고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썼다면 여기서 꺾이는 거는 높은 확률로 초반 정도 11,000 정도 좀 뭐 높은 확률로 11,000 정도는 무난하게 볼 가능성이 크고 재수가 없으면 9,000달이 8,000달이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꽤 높은 확률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당장은 조금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을 하는 가능성이 지금 일단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코스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녀석들이 조금 힘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뭐 매수 시장 내드렸고, 그리고 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코스피가 그래도 좀 뭐 그나마 좀 할만하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그 30년 채권이 제일 좋습니다. ETF도 좋고 채권 회사 자체도 좋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비싸잖아요. 이미 금리가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채권 금리가 조금 빠졌어요. 예전에 제가 채권을 강력하게 추천할 때보다는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이미 한 10%, 20% 정도 올른 걸로 알고 있어요. 채권 가격이. 근데 뭐 일단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아마 2% 미국 금리가 2%까지 빠질 거거든요. 시간 문제지 무조건 빠져요.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이라는 표현 제가 안 쓰는데 무조건 빠져. 그러니까 채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몇백만 원 들고 채권을 사게 되면 사실은 뭐 10%, 20% 큰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 크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건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만약에 큰 돈을 가지고 계시고 주식을 하다가 내가 선생님이 자꾸 조심하라 그러는데 살 건 없고 하셨던 분들은 큰 돈은 채권에 넣어줘도 괜찮다. 오히려 채권이 한국 부동산보다 더 안전합니다. 미국 채권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망하진 않거든요. 미국 국채 사세요. 다른 거는 조금 은행채 같은 경우는 깨져버리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국채가 그렇습니다. 은행 가셔서 물어보시면 되고 증권사 ETF 상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이제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사실 여기 조금 더 빠질 줄 알았어요. 조금 더. 예, 26,200 요 자리죠. 그죠? 사실 좀 더 빠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아쉬워야 되는 건지 다행이다 싶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저희가 여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게 달러로 보게 되면 이 자리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맞죠? 여러분들 차트 보시는 분들 자른 요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조금 더 조정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3,450만원 전후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3,450만원 전후에. 그런데 원하는 이만큼 오차가 생겨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 자리잖아요. 3,450만원. 그러니까 달러는 얼추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거 보시는 분들 되게 아쉽죠. 저도 아쉬워. 이게 되게, 이게 잡아드려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될 텐데. 그런데 이걸 못 잡아드렸지만, 이번에 뭐 리플이 많이 올란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리플 뭐, 좋죠. 리플 뭐, 그나마 여기서도 제가 그나마 괜찮게 봤던 게 리플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요 자리를 기다리다가 못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단톡방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저희는, 어디 갔냐? 저희는 이제, 요 녀석이죠? 솔라로 저희가 수익을 좀 달달하게 냈습니다. 솔라 여기서 잡았거든요? 380원, 지금 뭐 2배 가까이, 뭐 2배까지 이만큼 올랐죠. 그죠? 뭐 이걸로, 그래도 리플에 대한 아쉬움은 달랬다. 그죠? 뭐, 실제로 매매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매매 못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실 500원에 다 팔아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더 가버려가지고 좀 아파요.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좀 서운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 아쉽더라도 요런 것들 한두 번만 먹으면 수익률 다 따라갈 수 있으니까 굳이 이런 가버린 종목에 미련 두지 말자. 가버린 종목은 나중에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버린 종목에 미련 두지 말자. 더 가더라도 그냥 가게 내버려 두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가 물려서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가버린 종목에 물연 잡아서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남자니까 예를 연애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재회를 논하고 그러면서 내가 명품 가방 사줄게 뭐 해줄게 이러면서 계속 풀면서 막 억지로 만나고 있는 거야. 걔는 어차피 가래예요. 어차피 가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깨먹은 것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버린 종목에 미련 두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멋진 분이시니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얘가 가버리면 다른 안간 종목에 이제 이거에 연관된 종목들 찾아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나아요. 수익이 좀 적더라도 그렇게 위아래하면서 따라가시다 보면 어느샌가 이 종목이 떨어지고 내가 했던 종목들이 올라가서 수익률을 맞추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건 100%예요. 아시겠죠? 아쉽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제 뭐 간다고 이렇게 막 다들 신나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그걸 좀 넣었고요.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불안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지만 단타 치셔도 됩니다. 단타는 해도 돼요. 근데 그 단타가 이런 고점에서 사는 단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타를 하시려면 이게 패턴이라든지 정시라든지 그 시간을 잡고 매매하고 익손절 주고 들어갔다 익절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요.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에요. 오늘 저희 단톡방에 쓰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15K 때 15.8K 롱을 잡으셨나 봐요. 그죠? 그걸 아직도 들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스근하게 하시면 좋지만, 그죠? 좋지만 뭐 팔아가지고 사실 제가 어디서 좀 이렇게 조금 서운한 생각을 했냐면 팔면은 뭐 잘못하면 이걸 뭐 못한다 이런 말씀 하시길래 그래도 난 팔아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봤었을 때 그게 실력이 되고 깜냥이 되면 하셔도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저도 뭐 한쌤도 여기서 잡아 매수하는 소리 여기서 매수하는 소리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여기에 진바닥이었거든. 그죠? 이렇게 그죠? 여기 반등 나오고 받아서 여기서 다시 잡으라고 말씀드렸지만 매일 시황을 하는 입장에서 매일 시황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 아마 쫄릴걸?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적당히 잘라주고 남은 거 들고 있으면 편하다. 이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뭐 얘기를 드렸었긴 했는데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스타일이 미끄러 딱 잡아가지고 버티는 그런 분이거든요. 실력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셔도 좋을 것이고 뭐 제가 좀 그런 말 했지만 여러분들 스님 이거 이런 거 관련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셔도 좋을 것이고 그쵸? 이해되셨죠?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단타 치셔도 됩니다. 단타 치되 손절은 꼭 잡으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22평 이제 일봉상 볼린저밴드의 중심선 22평입니다. 22평이 꺾여서 떨어질 때
꺾여서 떨어질 때, 그리고 이 62평이 이렇게 꺾여서 떨어지는 그림. 그래서 한 봉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한 봉을 더 만들고 떨어지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면 얘는 거의 이런 식으로 그림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쌍봉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은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요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괜찮지만 이 다음 봉우리가 완성이 돼서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 그냥 시장 도망가세요. 싹 다 팔고 도망가세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싹 다 팔고 도망가세요. 이 그림이 보이면 싹 다 팔고 도망가세요. 지금 이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면 싹 다 팔고 도망가세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약간의 어쩔 수가 있지만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 추세가 나중에 깨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왜냐면 제가 이걸 공부바 스터디 방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 그냥 도망가세요. 이때 빠지는 거는요, 못해도 3천만 아래로 빠진다고 보시고 도망가세요. 적어도 3천만 아래야. 이것도 대놓고 말씀드려요. 적어도 3천만 아래까지 빠진다.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오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이 반등이나 이런 흐름에 있어서, 어떤 매매 여지가 있는 구간이긴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춰서 뭐 알트코인들 단타를 치셔도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솔라라 리프 이렇게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솔라라 아까 비슷한 게 여러분들에게 저희 단톡방에 말씀드렸었는데, 누구였더라? 몇 명의 종목들이 비슷하더라고. 그런 종목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있는 정보도 찾으시기 낫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칠리즈도 누가 물어보셨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리고 누구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저점 이탈보다는 뭐 적절한 눌림목, 지금 좀 시간이 좀 된 부분이니까 테슬라 나중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칠리즈 같은 경우도 천천히 뭐 한번 보시는 건 괜찮겠지만, 사실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방향성을 예측하라고 하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몰라요. 힘도 다 풀려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지금은 안 사겠지만, 그래도 뭐 굳이 칠리즈가 매력적이다고 하셨다면, 일단 가격이 좀 많이 싸졌으니까 1000원에서 150원이 많이 싸졌잖아요. 그죠? 1000원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천천히 한번 담궈보시는 것 정도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칠리즈는 한 70원에서 60원 사이까지는 일단 열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셨죠? 자, 알트코인 차트들 긍정적입니다. 에이다도 꽤나 긍정적이고, 에이다도 최근에 좀 잡아들여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 다행이다 싶은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순환매가 한 번 정도 더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뭐 단타적인 측면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오전이었죠. 어제 오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단타에 대한 시황을 드리면서, 단톡방이죠. 단톡방에 사실 채팅들 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시황을 듣고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죄송한 얘기지만 속 편하게 매매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야. 이 단타는요 굉장히 피곤하고 섬세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놓쳤을 때는 다 뒷북이 되어버린다고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증시가 좋아 올라갈 거야 하면서 그런 펀더멘탈 뭐 얘기하면서 비트 블록체인이 미래다, 4차 산업혁명이 올라가면 뭐 챗GPT 나오면 뭐 비트코인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편한 말들을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아마 그러실걸요? 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신의 두뇌 뭐 이런 거던데. 그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고점에서 월방에서 방송 보면서 희망으로 돌리고 같이 물린 사람들 찾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이 코인 시장은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고요.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억을 벌든 뭐 수십억을 벌든 간에 이 코인 시장은 한 방에 0이 돼버릴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각심 어느 정도 가지고 항상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두셔야 됩니다. 한쌤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시향을 해드릴 거고, 오늘 그러니까 생방송이죠. 정방송이나 생방송 때 그런 생각이 좀 강하다 보니 여러분들 오늘 또 상승에 있어서 또 이성을 또 잃고 가신 게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해서 또 뭔가 앞선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에 대한 오늘 감정이 조금 드러났었던 게 오늘 생방송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질 거라고 떡락이라고 하면서 막 떡락충 이렇게 제가 그냥 제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지만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비트코인요, 얘가요, 이제 주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만큼 상승이 진행됐고 이제 10주 넘게 상승이 진행됐거든요. 10주, 13주? 그러면 얘는 앞으로 3주 안에 조정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3주 정도에. 적어도 이 횡보하는 모습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빠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송구한 얘기지만 사면 안 돼요. 우리가 매수할 때는 항상 보조지표적인 요소도 이때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이미 쌍봉이 나와서 두 번째 봉을 만들고 여기서 자꾸 살려고 달려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과열권이 진입이 되게 되면 조금 더 가요. 하지만 항상 역사적으로 우리 과열권의 두 번째 봉우리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열권의 두 번째 봉우리 언제였는지. 여기죠. 그러니까 빠지더라는 거지, 대부분이. 더 가더라도 결국은 여기부터 많이 가지 않냐. 결국은 갔지만 과열권은 봉우리지 바닥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이렇게 바닥을 팠다 이 자리들은 이런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골드코스 만들 때는 대부분 올라가요. 그죠? 우리가 매수를 노리는 것은 이때가 돼야 돼요. 이때가. 여기 올라가지 않았냐?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맞아, 이거 올라간 거 맞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저점에 대한 이탈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이 굉장히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르겠다. 그쵸? 얘가 조정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뭐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또 이탈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럼 이탈을 만들어 주든 안 주든 간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울 것이고, 그죠?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 올려주면 이게 이렇게 다이버스를 만들어 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게 되면 저는 비트코인 여러분들 강력하게 매수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바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봉우리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봉우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기 이제 바닥이 좀 꼬이는 거리 그림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고, 그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계 경제 괜찮으세요?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요즘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스터디를 다시 노크를 해주셔서 복귀해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장이 안 좋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어요. 왜냐면 저도 차트를 보는 사람이고 사실 쿨한 척하고 잘하는 척 하지만 항상 모든 시황을 내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혹시나 물리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놓치기도 하고, 좀 더 싸게 사드리고 싶다 보니까 시황을 낮춰들었다가 체결 안 되기도 하고, 왜냐면 패턴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면 좀 더 그냥 저점에 있는 더 싸진 패턴들을 배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안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되게 힘든 시장이에요, 지금 매매하기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와가지고 가자 그러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이 되다 너무 짜증이 나요. 그냥 열이 받아요. 그냥 요걸 조금 쓰겠습니다. 아니 씨발 그것도 모르면서 왜 저딴 매매를 하고 있냐고. 방송에서 제가 4년간 맨날 비쌀 때 사지 마라 노래 불러도 그거 사가지고 청불려가지고 선생님 그거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새로 처음 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화나는 일이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여러분들도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에 구독자가 별로 없는 거라.
맨날 잔소리만 하고 헛소리만 그러니까 나쁜 소리, 그러니까 키스 쉬는 소리만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시장에 다 맞는 거거든. 여기서 여러분들 괜찮아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사보세요. 우리 5만 불 넘어가면 그만하고 시장 떠납시다. 제발 시장 떠세요. 그럼 결국 여기였단 말이야. 이렇게 꼬라박았단 말입니다. 이때도 그래요. 싸니까 버텨보시고, 그래도 지금 팔지 마시고 버티시다가 여기 오면 파세요. 그럼 여기 오면 파세요라는, 그 파세요라는 가격대에 도달했는데 지금 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같은 사람, 여러분들 입장에서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불특정 다수를 다 대하다 보니까 이 가격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셨던 분들이, 그죠? 지금 와서 살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는 물량을 줄여야 될 자리예요. 아무리 봐도 저는 물량을 줄여야 될 자리예요. 물량을 줄이시고요. 내가 매도 숏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멘트를 강하게 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얘가 깨질 때 비로소 확정이 날 거고요. 확정이 날 거고, 여기 아마 작은 추세 하나 더 잡힐 겁니다. 그 추세 꺾이는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3주 정도 남았다. 3주 정도 안에 뭐가 나올 거다 해서 조정이 나올 거고, 거기서 한번 시장 반등 한번 주고 나서 다시 쿵 해서 리테스트 받고 죽으러 가는 시나리오가 이게 메인이다. 이 시장, 이 흐름이 내가 갖고 있는 시장의 메인이고, 요 구간 동안은 단타 치셔도 됩니다만, 이런 흐름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단타는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치는 게 저는 바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안 오면 말아요. 그리고 만약에 단타를 치다가 이런 자리에서 물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열시들어 마감을 해 놓을 거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아래의 자리가 올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올 가능성이 다만 10%라도 된다면 여러분의 시대의 30%는 철저하게 여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부분이고, 전 여기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대에 여기는 11, 20%, 요거는 뭐 많게는 한 50% 정도까지는 매매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빠르게 관리 청산해가지고 전체 시대의 3할 이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한쌤이 가지고 있는 시황과 그런 것들. 그럼 시황,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내가 요거를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지금 살까요? 팔까요? 라는 관점이 아주 이분법적이, 아주 단순하고 무식한 사고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 사고방식을 하셔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시대를 관리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지, 내가 지금 사서 살까요? 팔까요? 하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배팅을 하시든가요. 여기서 사람 말 많이 했잖아. 이 18,000달러 아래에서 반등할 수 있을 거다. 큰 역대급 저점이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거다. 한번 더 빠졌네? 여기서 손절 한번 나갔죠. 그죠? 저는 여기서 손절 여기 크게 한번 나갔지만, 여러분들 매매 못 하셨으면 16K 아래에서 물타겟이도 좋다. 16K 아래에서까지 기다려라. 16K까지 와왔었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 게임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더 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 생각이 전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솔라도 이제 조금씩 빠지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딜풀도 조금 조정이 빠지고, 많이 갔으니까 조정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제가 조금 서운한 말씀을 드렸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